매일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지금 당신을 병원 침대로 끌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5년간 수만 명의 관절을 치료한 노의사는 말합니다. 운동이 당신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운동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곧 당신이 절대 해선 안 될 7가지 운동이 공개됩니다. 늦기 전에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5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운동의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운동의 질과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하는 운동이 오히려 수명을 깎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저는 책이나 논문에서 배운 지식보다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몸소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손주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최근 저희 병원을 찾은 성남의 72세 박철수 어르신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 등산에 푹 빠져 매주 산에 오르셨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에 이상을 느끼고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결과 결국 등산 중 주저앉아 119에 실려 병원에 오셨고 진단은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려고 산에 다닌 것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무조건 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관절, 척추, 심혈관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후회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60대 이상에게는 독이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들과 그 대안을 명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은 바로 뱃살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반복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복부 비만 해소에 탁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시지만 이는 6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최진규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후 식스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며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허리에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다시는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손주들에게 멋진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라며 눈물로 후회하셨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시자 형태로 심하게 구부리는 동작이며 이로 인해 척추 사이의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디스크의 탄력이 버텨주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디스크는 이미 수분이 빠져 단단해지고 이를 감싸고 있는 섬유류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인 굴곡 운동은 디스크 파열을 일으켜 신경을 눌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 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40kg에 달하는데 이는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허리에 올라탄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복부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면서도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무릎을 90도로 들고 양팔은 하늘을 향해 뻗은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린 후 다시 올리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부 깊은 곳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뱃살 감량과 허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고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인생 최고의 건강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은 목이 뻐근할 때 무심코 하는 목 돌리기와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앉아 있다가 목이 뻐근하면 본능적으로 목을 크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며 풀곤 하시는데, 이 행동이 실제로는 목의 디스크와 신경을 파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다가 목이 뻣뻣해질 때마다 목을 크게 돌리며 시원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 좋은 습관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목을 돌리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끝까지 전기가 오듯한 저림 증상이 나타났고, 감각이 무뎌지고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드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으로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뻐근한 목을 푼다는 생각으로 반복하던 행동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 심각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추, 즉 목뼈는 7개의 작은 뼈와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정밀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추를 360도로 빙빙 돌리는 동작은 뼈 사이 관절과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마찰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 경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디스크를 압박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이미 약해진 디스크와 골극이 자라난 경추에 이런 움직임은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까지 눌리면 어지럼증, 심할 경우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목은 절대 돌리지 말고 앞, 뒤, 양옆으로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으로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겨 1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다음에는 양손 깍지를 껴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고 다시 하늘을 보며 지그치 젖히는 방식으로 15초간 유지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반동 없이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시행해야 하며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뻣뻣한 목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거북목 예방과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습관처럼 목을 돌리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십시오. 작은 잘못된 습관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그 프레스 머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다리로 기구를 미는 이 운동이 무릎에 부담이 적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은 무릎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에 갈 때마다 레그 프레스 기계에 앉아 100kg이 넘는 무게를 밀어내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무게를 밀어낼 때마다 내 다리는 아직 청춘이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한 상황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심각한 진단이었습니다. 무릎에 좋으라고 한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린 셈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운동 자체보다 운동 방식이 문제입니다. 첫째,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거나 완전히 펴는 동작은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압력을 극도로 높여 연골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둘째, 자신의 근력보다 훨씬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면 관절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관절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연골이 얇아지고 약해진 60대 이상의 무릎에는 이러한 무리한 압박이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체어 스쿼트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팔짱을 낀 후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약간 숙이며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레그 프레스보다 훨씬 안전하게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주며 기능적인 움직임을 길러주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의 상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진짜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은 바로 거꾸리, 즉 몸을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플 때 거꾸리에 매달리면 척추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간다고 믿고 이를 자주 사용합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 역시 만성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다가 아들이 효도 선물로 사준 거꾸리 기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에 감탄하며 꾸준히 사용하셨지만 점차 매달릴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어느 날 운동을 마친 직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급성 시력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응급진료 결과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으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거꾸리 운동의 원리는 중력을 역이용해 척추를 견인하고 디스크 압력을 줄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혈류가 머리로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심장질환, 녹내장, 백내장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거꾸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기 쉽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척추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안전하게 이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대안은 누워서 하는 만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뻗고 마치 누군가가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긴다는 상상을 하며 30초간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 동작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척추 마디마디를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천천히 둥글게 말아 올렸다가 다시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며 고개를 드는 동작을 반복하면 척추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모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자극보다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옆구리살을 빼기 위해 아령이나 덤벨을 들고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러브핸들, 즉 옆구리 군살을 제거하려는 마음에 이 운동을 매일같이 반복하시지만 이는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7세 정숙자 어머님은 1년 넘게 매일 이 운동을 하셨고 옆구리살이 줄어드는 것 같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허리를 펼 때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한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 결국 10분 이상 걷는 것도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요추 추간공 협착증으로 척추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통로가 좁아져 신경을 눌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자 어머님의 경우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반복해서 기울이는 동작이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관절이 두꺼워지고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을 유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은 실질적으로 옆구리살을 빼는 데 큰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의 부피를 키워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특정 부위만 골라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쪽 방향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면 그 방향의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에 집중적인 압력이 가해져 디스크 손상과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옆구리살을 줄이면서도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운 후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자세를 20-3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를 단련시켜 척추에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실시하는 변형 자세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전신 근육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높아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정 부위의 지방을 타겟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체형 개선은 안전한 전신 운동과 건강한 식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6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계단을 뛰어 오르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분들이 출퇴근길이나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적극 활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계단을 뛰면 운동 효과가 2배라는 믿음으로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오르거나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65세 이강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트 15층을 뛰어 오르고 저녁에는 뛰어 내려오는 생활을 2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운동은 땀을 쏟아야 진짜라는 신념 아래 열심히 실천하셨고, 처음 1년은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열감과 부기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계단을 뛰셨고, 결국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말기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연골이 너덜너덜하게 닳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고, 어르신은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 7배의 하중이 실리며, 특히 뛰는 동작은 그 충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마치 망치로 무릎을 반복해서 내려치는 것과 같으며, 연골이 이미 얇아지고 약해진 60대 이상에겐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 운동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계단은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오르기만 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난간을 잡은 상태로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한 칸 한 칸 오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내려갈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내려가야 할 경우 역시 난간을 꼭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하며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하체 근력을 기르고 싶다면 계단을 뛰는 것보다 오히려 평지에서 보폭을 넓게 하고 천천히 걷거나 앞서 소개한 체어 스쿼트를 꾸준히 실천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처럼 운동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은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도전을 위해 마라톤 완주를 버킷리스트로 삼고 자신도 젊은이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6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의 입장에서 단언컨대 60대 이상에게 있어 마라톤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만용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6세의 한 사업가 어르신은 건강을 되찾겠다는 다짐으로 10km 마라톤에 참가 신청을 하고 매일 새벽 104장을 달리며 준비에 몰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지만 점점 거리가 늘어나는 데서 큰 성취감을 느꼈고, 주변에서도 대단하다, 젊은 사람보다 낫다는 칭찬에 더욱 힘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대회 한 달 전 훈련 도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다행히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관절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하는 운동입니다. 달리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의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며 심박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60대 이상은 이미 혈관에 동맥경화반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관을 터뜨리거나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또한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 고관절, 척추에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관절을 갈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빠르게 걷기 혹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옆 사람과 대화는 어렵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걷는 방식이고, 인터벌 걷기는 3분은 편안한 속도로 1분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과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건강이어야 하며, 도전은 아름답지만 그로 인해 몸이 망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7가지 운동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에 좋아 보이고 젊은 시절에는 문제없이 했던 동작들이지만, 나이가 들며 달라진 몸 상태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복하면 건강해질 거라 믿고 열심히 하던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뱃살을 뺀다는 이유로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운동입니다. 대신 등을 대고 누워 다리와 팔을 교차로 움직이는 데드버그나 브릿지 같은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코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목이 뻐근하다고 무심코 빙빙 돌리는 목 돌리기 습관은 경추 디스크와 신경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대신 천천히 지그치 누르는 방식의 스트레칭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무릎에 좋다고 믿으며 레그 프레스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연골을 갈아버리는 운동입니다. 이를 대신에 체어 스쿼트, 즉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맨몸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기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허리를 느리겠다며 사용하는 거꾸리 운동 기구는 뇌압과 안압을 급격히 높여 실명과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신 누워서 하는 만세 운동이나 고양이 낙타 자세 같은 부드러운 척추 이완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옆구리살을 없애겠다며 아령을 들고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운동은 척추에 비대칭 압력을 가해 신경을 압박하고 요추 협착증을 유발합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한 채 코어를 강화하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여섯째, 계단을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습관은 무릎에 수배의 충격을 누적시켜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관절염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천천히 오르고 가능하면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도전한다는 이유로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은 심장과 관절 모두를 혹사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대신 빠르게 걷기나 인터벌 걷기로 심폐기능을 무리 없이 키우는 방법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하나하나가 내 몸의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으로 바꾸면 인생 후반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잘못된 운동과 그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대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 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이 모두 틀렸던 건 아닌지, 괜히 운동한 것이 더 해로웠던 건 아닌지 불편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수십 년간 습관처럼 해왔던 운동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용기입니다. 운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록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운동의 목적은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나 통증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방치하다 수술대에 오르게 된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이 글의 정보가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느끼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지인 중에 아직도 위험한 운동을 반복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운동은 몸에 안 좋대요라고 말하며 꾸짖기보다 이거 대신에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이 있어요라며 따뜻하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피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이 통증 없이 웃으며 살아가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중한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라면 당신의 노후는 통증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내일도 활기찬 삶.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